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투에서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 전지 업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섹터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관 투자자 분들과 그리고 저희 지점 쪽에서의 질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세미나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그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은 왜 한국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흐름이 타 국가들 대비해서 유독 강한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에코프로 BM으로 대표되는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또 이제 가장 강하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주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한국 2차 전지 서플라이 체인의 주가 흐름이 유독 강합니다. 특히 이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이 주가가 글로벌리 강하게 반등하는 국면에서 2차 전지 섹터에 집중해서 비교를 해보면 최근 한 달간 그 SDI가 지금 한 22%, LG화학이 31% 정도 올랐고요. 지금 파나소닉은 17%, CATL은 1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흐름이 좀 차이가 나고요. 3개월도 역시 한국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어제 또 많이 올라서 거의 한 40% 가까이 오른 반면에 CATL과 파나소닉은 한 20%대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그 갭이 더 큽니다. 지금 에코프로 BM이 YTD로는 거의 120% 올랐는데 3개월 주가는 한 60% 올랐고요. 지금 중국의 양극재 제일 큰 업체인 닝보샨산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주가가 거의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한국 서플라이 체인이 유독 강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유럽의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2차 전지 시장의 전방 수요인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먼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봤을 때 당연히 지금 미국도 전기차 시장 역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1분기에는 지금 유럽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요. 올해 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유럽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자동차 애널리스트께서 전망을 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내년에도 지역별로 보게 되면 유럽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의 이 탄소 배출 규제 때문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유럽 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지금 유럽 탄소 배출 규제에 놓여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내년부터 막대한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코로나 국면에서 유럽이 국가별로 전기차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망은 코로나 국면에서 유럽의 전기차 지원 정책이 나오기 전에 전망한 자료인데 이제 유럽이 국가별로 이렇게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영국이 기존 내연기관차에 대해 신차 교체를 할 때 전기차로 교체를 하게 되면 대당 900만 원씩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기존 내연기관 신차 구매 시 200만 원 보조금을 주고요. 거기에다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이 국가별로 지원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유럽의 성장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면 유럽의 성장률이 이렇게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유럽 고객사를 두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 중에 유럽 비중이 가장 높은 쪽이 어디냐라는 것을 보면 한국 업체들입니다. 삼성 SDI가 유럽 고객사 비중이 이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 중에서 한 90% 정도로 가장 높고요. LG화학이 한 50% 정도, SK이노베이션이 20%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CATL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 유럽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적고요. 한 97%가 중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유럽 비중 굉장히 낮고 파나소닉은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테슬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럽의 성장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어디를 살 거냐라고 보면
당연히 한국 배터리 이 체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올 것이고, 한국 배터리 체인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 역시 가장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까지의 배터리 출하량 성적도 한국 업체들이 가장 좋아요. 지금 4월까지 누적 출하량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체 시장은 YY 빠져 있습니다. 아직 5월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고 4월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4월까지 누적이 26기가 정도 출하가 됐는데요. YY 20%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LG화학은 지금 누적으로 5.5기가 출하를 하면서 이제 누적 기준으로 올해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올라왔고요. YY 90% 성장을 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 1.2기가 출하를 하면서 YY 18% 성장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누적 점유율은 이제 BYD를 제치고 4위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4월까지 누적을 보면 전체 시장 빠졌고 모든 업체들이 다 빠졌는데 한국 2개사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한국 체인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리튬이온 전지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제 5월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YY 성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감소폭이 지난 5월에는 완화가 돼서 4월이 10% 빠졌었는데 5월은 3% 빠지는 걸로 완화는 됐어요. 근데 어쨌든 역성장인 상황인데 유럽으로 국한을 해서 보면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럽 수출 상위 5개국 합산을 해보면 리튬이온 전지 수출이 이 YY 9% 성장을 하면서 이제 3개월 만에 반등을 한 거고요. 특히 이 전기차 라인, 전기차 자동차 OEM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밀집해 있는 폴란드와 독일 같은 경우는 5월에 85%, YY 85% 성장을 하면서 지금 29개월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독일 역시 32% 성장을 하면서 2개월 연속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리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이 유럽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유럽으로 나가는 수출 데이터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누적 출하량 역시 한국 업체들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 서플라이 체인이 주가가 좋았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그 에코프로 BM 같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지금 YTD로는 120%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강하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밀도 개선의 가장 키 팩터가 양극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밀도 개선의 키 팩터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너지 밀도 개선이 있어야 배터리 스펙 개선이 되고, 배터리 스펙 개선이라고 함은 자동차 OEM들이 원하는 1회 충전 시 이 주행거리 500km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정도는 넘어줘야 이제 자동차 OEM들도 충분히 대량 생산 그리고 충분히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은 아직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0에서 400km 정도의 평균 주행거리가 그동안의 에너지 밀도였다라고 하면, 최근에 에코프로 BM이나 그리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유미코어 같은 업체가 계약하고 있는 양극재들은 대부분 하이니켈 양극재이고요. 하이니켈 양극재 같은 경우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이 되는 양극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위에서는 자동차 OEM들이 충분히 대량 생산 체계 그리고 대량 주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에너지 밀도가 나오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도 충분히 이제 이 수준에서 대량 양산 체계 구축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배터리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밀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너지 밀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과 전류량의 함수입니다. 근데 전압과 전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양극활 물질이고요. 그 양극활 물질 시장에서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한국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팔랐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 811 레벨,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공급 레퍼런스를 보유한 업체들로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게 이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약되는 단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인 벨기에 유미코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 9월에 삼성 SDI LG화학과 연달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게 이제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각각 22만 대, 26만 대 정도 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매년 50만 대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해서
유미코가 한 번에 계약을 체결을 했던 거고요. 에코프로 BM 역시 연초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와 계약을 했는데 각각 19만 대, 17만 대 정도. 그러니까 합산해 보면 한 40만 대 정도 되는 물량에 대해서 한 번에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이걸 이제 한 4년 단위로 체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던 단위의 계약 규모, 그리고 없었던 수준의 기간 계약을 한 것인데, 이것이 역시 이 배터리 업체들이 대량 양산 체계 구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시그널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공급 레퍼런스 보유한 리딩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 익스포저가 높은 삼성 SDI, 그리고 양극재 시장 내에서 가파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에코프로 BM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전고체 전지 관련돼서 좀 이슈가 큰데요. 전고체 전지가 뭐냐라고 보면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고체로 이루어진 전지입니다. All Solid State 배터리이고요. 지금 현재 리튬이온 전지는 이 전해질이 유기용매, 즉 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해질의 역할은 이 리튬이온을 양극과 음극으로 이동시켜주는 그 캐리어 역할을 하는 게 전해질인데, 그 전해질이 지금은 액체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고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액체 물질인 전해질이 고체로 바뀐다라고 해서 전고체 전지라고 부르는데요. 왜 고체 전해질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느냐? 액체 전해질의 발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극과 음극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밀도 개선을 하려면 이 전압과 전류량을 높여야 되는데, 이 전압과 전류량을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양극과 음극 쪽이고, 이 양극과 음극 쪽에서 전압과 전류량을 높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액체 전해질은 유기용매고요. 유기용매가 지금 가연성을 띠고 있는 유기용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량을 높이면 만났을 때 자꾸 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고체 전해질은 발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에서 전압과 전류량을 마음껏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고체 전지 개발의 당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고체 전지로 갔을 때 그러면 어느 부분이 좀 피해냐라고 보면, 이게 지금 전고체 전지의 개발 로드맵인데요. 일단은 지금은 에너드, 음극 쪽에 흑연, 지금 리튬이온 전지에서 쓰고 있는 흑연을 그대로 쓰고 양극을 쓰고요. 그 중간에 이제 고체 전해질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향후에는 지금 최근에 삼성 종기원에서 발표한 논문도 마찬가지고, 음극을 리튬 메탈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파이트, 즉 흑연이 안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리튬 메탈을 둘러싸고 있는 음극 집 전체가 지금은 동박을 쓰고 있는데, 리튬 메탈에서는 이걸 이제 스테인리스 포일로 바꿔서 갈 수 있다라는 게 이번 그 삼성 종기원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전고체 전지로 갔을 때 흑연하는 업체들과 동박하는 업체들은 분명히 좀 리스키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좀 빠르다라고 하는 삼성, 그리고 도요타 진영조차도 빠르게 보면은 시장 개화 시기를 2025년에서 2026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전고체 전지 시장 개화 시기를. 그래서 이 흑연을 하는 업체들과 동박을 하는 업체들의 단기 실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빨라도 5년 이후의 기술이니까 실적 리스크는 사실 좀 우려하는 것이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동박 업체들이 그동안 워낙 고밸류를 받아왔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글로벌 2차 전지 체인 내에서 동박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비쌌거든요. 그래서 동박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전처럼 뭐 PER 거의 60배까지 받는 고멀티플은 조금 디레이팅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 동박업체들의 주가가 워낙 못 갔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전고체 전지 이슈 때문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시장 기화가 2025년 이후임을 감안을 하면 좀 주가가 눌린 것은 좀 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고체 전지로 갔을 때 기존 동박 업체들이라든지 이 흑연 업체들은 좀 피해가 있는 것이 맞지만, 시장 개화 시기를 감안했을 때 주가가 너무 눌리는 것은 또 다른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럽 비중이 높으면서, 그리고 양극을 하고 전고체 전지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쪽은 역시 계속해서 셀 메이커 중에서는 삼성 SDI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안전하고
역시 기대 수익률 역시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박 쪽은 전고체 전지 이슈에서 조금 리스키한 게 있지만 최근 주가가 이와 관련해서 좀 과도하게 눌렸기 때문에 또 바텀 피싱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역시 계속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